이번에는 이제 색다르게 이제 언론계에 오랫동안 이제 종사하시고 지금 논설위원도 하시고 지금은 단국대학교의 특임 교수로 계시는 양영유 우리 특임 교수님께서 이제 교수 입장에서가 아니라 언론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아스크리트 벗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토론도 그렇고 세미나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기 꽃을 달고 그다음에 이렇게 혼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토론이라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지 않았더니 혼자서 이렇게 나홀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사진 찍고 사진만 남는다 그러는데 사진 찍고 다 가시는 경우가 이제 국회에서 세미나라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끝까지 다 남아 계신 것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토론을 이렇게 들어보니 전문가분인 우리 교수님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학생 입장에서 모든 그런 얘기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31년 동안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특히 교육 담당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오늘 언론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들으면 다 구구절절이 다 옳고 그렇게 방향 다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교육하면은 이번에도 보세요. 교육하면은 별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만 말씀을 합니다. 아까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제가 교육부 출입할 때 그때 잠시 부총리 하셨다가 일찍 나가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자율. 그게 왜 안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세요. 다들 이름도 많이 알려주시고 다 평생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고 그런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근데 아까 대학 고등교육 말씀 다 하셨는데 고등교육의 어떤 대학의 자율성, 헌법 31조 4항에다 보장돼 있는 겁니다. 근데 헌법을 말하면 뭐합니까? 항상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전문가들이, 교육학자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사실 작금의 교육 아니냐. 저는 그렇게 스스로 진단을 많이 해봤습니다. 교육정책, 이 헌법 31조 4항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정치적 그런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어긋나게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 갈아엎는 정책, 아까 우리 폐기하자고 이제 학부모님 대표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갈아엎는 교육을 계속합니다. 전교조 얘기도 했고 혁신학교도 얘기도 아까도 나왔죠. 그거 서로 경쟁하게 하면 됩니다. 학부모 선택권 그거 간단해요. 따지고 보면 좋은 학교 서로 경쟁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게 하면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냥 정권에 따라서 없애고 있애고 서울만 해도 그게 자사고 이런 문제도 얼마나 했습니까? 오락가락 얼마나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로 이제 보면 이제 요즘 에듀테크 얘기를 많이 해요. 에듀테크? 말로는 에듀테크인데 사실 학교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에듀테크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교육공학이라고 하나요? 그냥 일반 명사가 됐죠. 그냥 에듀테크라고 하죠. 근데 테크놀로지를 에듀케이션에 이제 잘 활용하자는 건데 저는 이 작금의 이런 대한민국의 교육사를 그냥 그래서 에듀폴리틱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치가 교육을 너무 지배하는 그래서 이 다음 정권에서 오늘 무슨 여러 가지 포럼을 통해서 새로운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게 어느 정부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조차는 국민들한테 과연 그동안 무슨 도움이 됐는가
또 무슨 정책이 자리 잡은 정책이 뭐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책자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역대 정부,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너무 좋은 공약들 많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슬로건이 뭐였어요? 모든 아이는 그렇죠? 뭐예요? 모든 아이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보면은 모든 아이가 우리의 아이였어요? 내 아이만 내 아이지. 이런 정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여기 선생님들도 많고 교수님들, 교사 선생님도 있고 공무원분들 하실 분들도 많고 그런데 과연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커리큘럼이 그렇게 돼 있는가? 진짜 자성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들 당신이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쳐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애들이 가르치려고 배우고 싶은 걸 안 가르치고. 이게 작금의 교육의 그런 현실인 것 같아서 이게 커리큘럼 아까도 말씀드렸고 교대의 어떤 교사들 문제도 학생이 말씀드렸고 그런데 너무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첨예한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이런 교육 정책은 퇴행의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자꾸 없애고 학교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역사 교과서 이런 문제 할 때도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거 가지고 그냥 그러고 왜 이래야 되는가 하는 게 상당히 심각하게 와닿아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실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을 높여야죠. 아까 대안학교 김병준 의원님 말씀하셨죠.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안학교가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아까 프로젝트 베이스드한 그런 교육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우리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 교육부에서 그런 걸 발표했어요. 새해 달라지는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그래서 제가 유심히 아까 오기 전에 이렇게 봤더니 한 30가지라고 이렇게 나열했는데 전부 나눠주는 책이에요. 돌봄 교실 물론 다 필요해요.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보육수당 2만 원 더 인상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늦었어요. AI 교육법 제정 추진. 이거 왜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고 이거 재정 추진이에요 이제. 예? 이게 국회 아까 김병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데 35개월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 법안 처리하는데 물론 빨리빨리 할 수는 없어 날치기를 하면 며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인재야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에듀테크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선생님들이 아까 교사대 그런 커리큘럼에도 없고 학교 가서 지금 20, 30대 교사님들 외에 조금 더 저기 한 40, 50 이런 선생님들이 못 쫓아가요 이 트렌드. 그럼 과연 그런 걸 제도권에서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 간 그런 실력 격차 점점 떨어진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또 하나는 입시 같은 경우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입시만 가지고 자꾸 조물락조물락 아까 정시 확대를 하자 이런 얘기했고 우리 조영달 교수님도 그동안에 입시에 대한 역사 잘 알겠는데 이걸 왜 그렇게 정부가 가지고 계속 조물락되죠? 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냥 대학에 맡기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불공정, 공정의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학교 문을 닫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면 정시비율 30%를 한다고 그러고 한 가지 웃기는 정책 중에 하나가 교육부에서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이라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비롯해서 다 평가에서도 돈을 나눠줘요. 10억, 20억씩. 그게 무슨 서울대가 스카이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교육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가 고교교육에 기여했다고 돈 다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언제까지 반복돼야 되느냐. 그랬을 때 지금 오지산다형 수능 이게 문제가 많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선택하든
뭐 수시로 하든 뭐 다른 걸 하든 진짜 공정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하는 게 대학의 책임이에요. 근데 과연 대학이 지방대학 살리자고 그러는데 대학이 그런 능력이 있는 대학이 또 몇 개나 돼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학령인구 맨날 이렇게 줄어들고 해가지고 뽑는다 그러는데 뭐 다 떨어져도 그냥 이렇게 오는데 거기다가 뭐 사실 뭐 수학도 잘 못하는데 그 AI 교육한다 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뭐 조영달 교수님 그랬지만 연구 중심 대학하고 그 다음에 학부 중심 대학 당연하죠. 그렇게 가야 되죠. 왜 저기 지방에 있는 어떤 군소대학이 거기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부 그것도 합니까? 못 따라가요. 연구라는 거는 할 수 있는 그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 거기다가 그 대학 평가도 다 같이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 대학을 살리자고 지방 대학을 살리자는데 이렇게 하면 안 사라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그다 돈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획일적으로 나누는 게 그게 살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커뮤니버시티라고 저는 했는데 이 커뮤니티하고 지역사회하고 대학이 같이 가야 돼요. 따로 놀아요. 저 지방에 가보면 대학 하나 너그러니 있지만 그 학생들 뭐 지금 온라인 수업 때문에 더더군다 그런 게 안 되고 있지만 정상적일 때 가정을 해도 지역경제 얼마나 쭉 빠져나오고 다 이렇게 되고 교수님들은 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하고 개념이 다르지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역하고 하나의 공동체 형성으로 되잖아요. 물론 땅덩어리가 넓고 이 커버하는 그 지역이 또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뭐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정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재정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 고등교육, 초중등교육을 얘기합니까? 지금 뭐 전국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령인구가 2000년에 한 811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2020년 말 현재 보니까 한 30만 명, 40명 그래서 뭐 40%, 33%가 줄었어요. 근데 지방교육부 교부금 그거 20.79% 꼬박꼬박 떼는 거 얼마가 늘었어요? 그게 53조 이렇게 돼요. 지금 그쪽 8조 9조 됐던 게. 근데 그러니 이 교육감님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나눠주니 뭐 해서 못 썼다 그래가지고 6조가 남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왜 교육부에서 안 하며 왜 학계에서 또 그동안 왜 가만히 계셨으며 왜 교육계에서 근데 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초중등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아요. 그게 초중등으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좀 금기를 깨야 돼요. 초중등에 가는 돈도 결국 내 아이의 대학을 가는 돈. 이걸 같은 건데 이걸 따로 하다 보니까 맨날 OECD 대비 몇 프로니 뭐 이런 거 해봐야 숫자가 안 올라가요. 0.6%에서 1% 안 갑니다. 계속 거기서 막 그래요. 근데 이 교육교부금 초중등 유치원 거기 가는 거는 이게 50조가 넘고 이렇게 되는데 남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는 뭐 고등교육재정 이런 데 지방대학 살리자 이래서 이런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가장 이 학생들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게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를 되돌리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갈아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아엎으면 결국 학생들은 되게 피곤해요. 학부모들 이렇게 간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다 갈아엎으면 좋은 거는 취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폐해가 드러나고 학생 실력이 저하되고 했던 그런 나쁜 거는 보완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더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 해왔던 거를 그냥 다 갈아엎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냥 교육의 연속성, 지속성 이런 거. 그래서 에듀폴리틱스를 청산하려면 우리 그 살아있는 우리 교육계 생생한 전장에서 자꾸 말씀을 좀 해주시고 교육 공약에도 더 반영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그 교육 주체이시고 교육 수요자이신 여러분들이 다 말씀한 거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벌써 영유아 단계부터는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영유아하고 유보 통합 벌써 저번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좋은 얘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그런 거 같이 하면 됩니다. 뭐 그게 뭐 어느 진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육으로 해야 하는 건데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학생 실력 향상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어느 부모님이라든가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 부분. 그래서 학교 선택권 보장하고 다양화하는 거. 그 다음에 자율 보장하는 거.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역대 어느 정부도 그거 거부하거나 그렇지 한 정부가 없어요. 다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 입시라는 게 영원한 우리의 과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학 입시를 이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참 답답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내관이에요. 그렇죠? 이거 해결 안 되면 모든 게 초중고 교육이 다 저기 되니까 이 문제를 진짜 그리고 대학도 반성해야 되죠. 대학에서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뭐 엉뚱하게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입학시켰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게 불통이 났잖아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최소화하는 노력을 대학이 과연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수능을 뭐 100% 하자, 뭐 하자 아니면 무슨 뭐 수시로 하자, 50대 50으로 하자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해답은 없습니다. 제가 교육기자를 진짜 오래 해봤지만 옛날에 뭐 통합논술을 한다 해서 그거 좋다 해가지고 쓴 적도 있고 뭐 했다 하고 뭐 왜 이거 3부를 왜 못하게 하느냐 노무현 정부 때부터 3부를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거의 또 제자리 맴돌아요. 그래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다, 무슨 AI다, 뭐 메타버스다, 디지털 혁명이다, 온라인 수업이다 이렇게 하는 시대에 이제 입시는 이제는 좀 대학이 알아서 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책임성은 아주 그냥 아플 정도로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재정의 전면 리모델링 재설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모델 개발이라든가 정책 개발 이런 거는 어떤 교육학자들의 몫이 되고 있고, 그거보다도 이제 교육 수요자인 우리 학생과 또 아까 학생도 있었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어떤 이런 목소리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여적지 발표하는 영유아 교육 공교육 문제 이번에 이제 그 유치원 특히 이 나라가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큰 문제가 되는데 역대 정부가 해결하려고 해도 못했는데 오늘 이제 언급해 주셨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교육재정 너무 어떤 데는 그냥 돈이 넘쳐서 어떻게 쓸 줄 모르고 어떤 데는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는 현장 그 타는 소리가 많이 들려온다는 것도 잘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